네,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할 주제는 다윈주의의 도전에 대한 미국 장로교회의 대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제 한 반년쯤 전에 정통 장로교회, 미국의 정통 장로교회 OPC 교단에서 창조 연구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 작업을 하고 그 결과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정통 장로교회 이제 이전에 정통 장로교회보다 조금 더 앞서서 몇 년 전에 PCA 교단에서 먼저 이제 이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교단들 중에서는 이 PCA에서 했던 이 일이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PCA 교단에서 이제 어떻게 그런 상황에 대처했는지 그걸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다인주의 진화론이 확산되고 있었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계속 다인주의 진화론이 이제 확산되고 있고, 그게 이제 교회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조를 이해하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이제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게 타당한가? 이제 그러면서 기존의 뭐 6천년설 이런 거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됐었죠. 그래서 PCA 교단에서도 교단 차원에서 이런 거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조직을 만들어서 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이제 교단 차원에서 창조에 대한 어떤 관점을 정리한 사례는 그 후로도 제가 쭉 찾아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OPC 교단 사례가 있고, 그리고 다른 거는 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좀 이제 유사한 사례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2018년도에 교수님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냥 성경적 창조론 선언문 이런 거를 하나 발표하면서 유신진화론을 배격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발표한 것이 이제 있고요. 그거 외에 개인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많은데 교단 차원에서 이렇게 좀 잘 정리된 그런 사례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다윈치 진화론이 확산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과학과 신학의 교화라는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유신 진화론이 아주 이렇게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교단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까, 이런 거를 좀 살펴보는데 좀 도움이 될 사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할 이 내용은 지난 1월, 2월, 지난 겨울에 창조론 오픈 포럼 그 저널에 실렸던 제가 발표한 이제 논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이제 살펴보고 싶으신 분은 그 논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A라는 이 교단은 미국의 미국 장로교회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이제 좀 보수적인 신학 노선을 가지고 있는 미국 장로교 중에 제일 대표적이고 제일 큰 그런 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PCA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중요한 교회들을 보면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좀 유명하신 분이 개척한 리디머 장로교회, 또 저희 이제 뭐 충심에서 설교학 교수 계시다가 담임 목사로 가신 유흥렬 목사님이 계시는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또 남가주 사랑의 교회, 이런 이제 한인교회들도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PCA 교단이 우리로 치면은 이제 뭐 여기 한국으로 치면 예장 합동교단이나 뭐 고신이나 뭐 이런 쪽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떤 이제 방법으로 요 주제를 다뤘냐면, 미국 PCA 교단 총회에서 연구위원회를 이제 구성하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그 연구위원회가 한 2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그 연구위원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만들어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PCA 보고서라고 제가 이제 지칭할 텐데요. 이 PCA 보고서가 나중에 2000년도에 28차 교단 총회에 보고가 됩니다. 98년도에 이제 이 연구위원회를 구성했고요. 2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총 13명이 여기에 이 연구팀에 들어가서 연구를 아주 진지하게 이제 한 것 같고요. 그 연구 보고서 자체는 이제 이 아래 링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이제 목차가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한번 보십시오. 네, 처음에 1장의 서론적 진술, 그리고 2장의 창조의 날들에 대한 현재 논의의 배경. 또 창조의 날들이라는 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의 날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창세기 1에서 3장과 창조의 날들에 대한 주된 해석들의 기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제 PC 교단 이 연구위원회에서는 A, B, C, D 여기 캘린더 데이 해석, 그리고 날 시대 해석, 틀 해석, 유비적 날들 해석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중요한 그 창조에 대한 관점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단 내에서 이 창조의 날들에 대해서 다른 해석들도 한 몇 가지 이야기되어 온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되게 플렉서블한 이제 그런 입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제 그 OPC 교단의 이제 보고서를 보면서도 좀 흥미로웠던 게 OPC 교단이나 PC 교단이나 둘 다 장로교 교단이기 때문에요. 장로교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 신앙 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그 이제 표준 문서들을 만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창조와 관련된 그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을 썼을까? 네, 그거를 이제 탐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보고서가 먼저 작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OPC 교단의 보고서가 몇 년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PCA 보고서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제 다루었던 그 오리지널 인텐트라는 아주 저로서도 이제 저한테도 되게 새로운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그걸 다루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신학적으로 되게 유용한 그런 어떤 이제 방법이었다 싶습니다. 그리고 교단 총회 보고하기 때문에 총회의 어떤 제언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록이 분량이 좀 많은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 보고서 본문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여기 이제 참고 본원으로 참고 자료로 넣어 두었습니다. 이 구성에 있어서 보면 이제 이 보고서의 구성의 측면에서 특징을 보면요. 이분들이 이제 점증하는 그 다윈주의 진화론의 어떤 영향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창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에, 정리하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2장에서 다루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신학자들이 창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를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샅샅이 훑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본문 분량의 한 거의 20% 정도가 역사적으로 교부들부터 지금까지 누가 뭐 했다라는 게 막 딱 이야기가 돼요. 네. 그렇게 이제 정리를 쭉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PCA 교단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겠다라는 게 이제 대략 이렇게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이제 읽으면서 잘 보면 어떤 거는 좀 지나치고 어떤 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잡히는 걸 제가 그 보고서 읽으면서 경험할 수 있었고 아마 이제 그 커뮤니티 위원들도 그런 의도로 이제 이걸 한 것 같고 이 작업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작업을 할 때는 교단 차원의 작업이라는 거는 이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실 무슨 일을 이제 정리가 안 된 일을 정리할 때는 용어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3장, 이제 보고서 본문의 3장에 이 창조 진화 논쟁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을 자세하게 정의하는 일을 굉장히 신경 써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본문 분량의 10% 정도 용어 정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록에 가면요, 이 용어 정리한 거를 더 자세하게 한 거를 뒤에 이제 다 넣어놨는데 그 부록의 그 용어 정리한 분량이 보고서 본문의 한 40%를 넘는 분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이분들이 작업을 했다라고 이제 이거 보면서 이제 느낄 수가 있었고 이분들이 정리되지 않은 모호한 상황을
깔끔하게 잘 정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구나. 이제 이런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사장에 가면, 이제 보고서 본문 사장에 가면 PCA 교단이 수용할 수 있는, 제일 많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창조에 대한 네 가지 관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언급하지만 기타 관점 6가지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네 가지와 6가지, 이 정도는 우리 교단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다. 뭐 이런 입장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원래 의도라고 있어요. 오리지널 인텐트라는 게 요 말을 표현을 써가지고요. 저는 이제 하여튼 요 PCA 교단 여기에서 이 보고서에서 요 용어를 이제 처음 이제 봤는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대소유리 문답을 보면 사실 그 이 어떤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그 견해를 다 포괄해서 넣어두기 위해서 그 뭐죠? 너무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딱 그 이제 기술하지 않고 약간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이제 워딩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의도가 오리지널 인텐트인데 T가 하나 빠졌네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 5장에서 볼 수 있는데 되게 재미있는 어떤 이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는 총회에 대한 위원회의 조언과 권고를 담고 있고, 네. 개별 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 거에는 이제 6장에 해당하는 이런 게 없죠. 근데 이제 이게 교단의 보고서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이 좀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창조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신학 원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PCA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 체계에서 나오는 것일 텐데요. 그 부분을 이렇게 제가 전체를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는 성경 그리고 창세기 1에서 3장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창세기 1에서 3장이 모세의 일관성 있는 진술이라는 것을 확언한다. 우리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가 이 장대를 나타내는 타당한 범주라고 믿으며 더 나아가 그 역사도 참이라는 것을 믿는다. 네, 이 장대에서 우리는 무로부터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 기록, 그리고 모든 인류의 부모이자 실제 인간 존재인 아담과 이브의 특별한 창조를 발견한다. 네, 우리는 또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로 만든 역사적 타락에 대한 진술, 그리고 구속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발견한다. 네. 성경은 창조주의자 모든 존재들의 통치자의 말씀이므로 역사적, 과학적 연구로 탐구되는 주제들에 대해서 권위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또 비지구 중심적 천문학을 수용하는 것이 성경적 권위에 대한 완전한 복종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우리는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참된 기독교 신앙과 조화되지 않음을 인정하며 기꺼이 성경적 초자연주의 입장에 선다. 이분들이 이제 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기들의 신학적인 어떤 입장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정체성이죠. 신학적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그 글을 딱 썼는데 얼마나 이게 컴팩트하게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담아서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PCA 교단의 신학적인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거를 딱 보면 요걸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 이제 각 창조에 대한 여러 진영들이 있는데 그 진영이 이야기하는 게 딱 대조가 되면서 이렇게 차이가 딱 느껴집니다. 제가 그 이제 이번 여름 방학 동안 이용해가지고 그 우리 유신진화론을 이제 지지하는 그 과학과 신학의 대화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뭐죠 개설한 그 기초 과정, 네, 기초 과정하고 또 무슨 핵심 과정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강좌들을 이제 뭐 유료 강좌인데 이렇게 이제 수강을 해서 이제 거의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떤 신학 핵심 과정에 뭐 4분인가 5분 정도가 이제 각각 강의를 하시는데 거기 이제 첫 시간에 신학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딱 요거 가지고 있으면 딱 다른 거예요. 여기는 보면 무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 아니, 무어하지 않다. 이제 그 강사분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창세기 1, 3장이 모세의 일관성 있는 진술이라는 것을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거 모세가 쓴 게 아니고 포로 귀환기에 그 이제 포로 생활 나라도 망하고 포로 생활하면서 잡혀가서 자존감이 엄청 떨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의 어떤 이제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여러 그
이제 홍수 신화 같은 것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창조 설화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 가져와 가지고 유일신 사상을 넣어서 자기 민족의 이제 어떤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편집한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네. 역사, 그거 실제 역사 아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신학적인 어떤 입장이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는 유신진화론이라는 창조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렇게 이제 정합성이 사실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요거를 쭉 읽으면서 비지구 중심적 천문학을 수용하는 것이 성경적 권위에 대한 완전한 복종과 모순되지 않는다. 천문학적인 발견을 수용하는 거죠. 또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은 참된 기독교 신앙과 조화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기꺼이 성경적 초자연주의 입장에 선다. 네. 초자연주의, 우리가 성경과 세상을 해석할 때는 자연주의적인 인식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은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으로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우리는 전제로 하고 이런 사건들, 자연의 사건들도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이 위원회가 딱 기준을 잡아놓은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간단히 이제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첫째, 성경 모호성 입장을 견제하고 둘째, 역사로 인정하는 거. 창세기 1에서 3장을 신화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역사로 인정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전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네. 이미 존재하던 진료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무로부터의 창조이다. 네. 제가 그 과학과 신학의 대학에서 거기 신학 핵심 과정 강의하시는 첫 그 강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성경에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그런 개념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 어딨냐. 그거는 그 임의로 만들어낸 그런 개념이 있지 그 성경적인 거 아니다. 그분이 이제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이분은 이제 나의 신앙 노선하고는 너무 다르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존재다. 이 두 사람이 첫 인류다라는 이제 이 최초 인류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이제 학설들이 또 쭉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첫 인류의 범죄로 인한 타락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다.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 이게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성경이 역사적 연구나 과학적 연구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대해서도 권위 있게 말할 수 있다. 천문학의 그 발견들은 수용할 수 있다. 네. 생물학이나 이런 거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초자연주의 세계관에 서야 한다라는 거죠. 현대 과학이 근저에 깔려있는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기독교 신앙의 주제들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는 관점이 아니다. 이게 되게 이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이제 논의하면서 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묘사를 한 거죠. 창조의 날들이 갖는 성격과 길이에 대해서는 그 날의 하루의 길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에 이룰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주제로 인해서 분열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과 다양한 해석적 관점들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제 성경적인 어떤 중요한 해석학적인 원리를 고수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융통성 있고 이렇게 넓은 그런 이제 해석학의 입장들을 수용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챕터에 에서 이제 세 번째인가요? 역사적인 고찰을 이제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까지 이렇게 잘라서 하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후에 18세기, 19세기 그 이후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있을 때까지, 교부 시대로부터, 거기는 사실상 큰 어떤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 그 날의 개념에 대해서 비유적인 해석이나 문자적인 해석이 존재했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캘린더 데이 관점이 동방교회나 서방교회 모두에서 지지되었었고 이 캘린더 데이 관점이 대다수 주석가들 다수의 입장이었는데 그렇다고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 창조의 날들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공의에서 다뤄진 적도 없고 초기 신조들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네. 근데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순간적인 창조 이런 거를 주장을 했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어거스틴의 그런 개념이나 또는 유기적인 접근법을 반대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여길로 이제 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웨스트민스터 이제 그 표준문서를 만들 때 그 당시에는 뭐 이것 때문에 뭐 다양한 어떤 견해들이 있고 논쟁이 있었는지 이런 증거 자체는 사실은 잘 찾아보기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여길 관점을 주장했고 뭐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전반으로 넘어오면 이제 과학이 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다른 대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질학이 발전하고 이러면서요. 생각보다 지구 역사가 길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대두되면서 간격 이론이나 날 시대 이론 이런 게 이제 19세기 초반에 이제 부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두 이론들이 나왔을 때 그 기존의 이제 교회 안에서 뭐 그냥 얘기가 됐다 그래요. 이 대안들에 대해서 장로교에 대해서 교회 차원의 제재는 없었다. 6천년설 아니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이런 제재도 없었고 이제 이런 19세기의 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들 서를 이제 해설하는 해설가들이 있어요. 그 쇼라든지 하츠라든지 워필드 같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 날 시대 관점 이거 가졌고 신앙 고백서 자체에서는 이 창조의 날들이 뭔지 딱 특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간격 이론이나 날 시대 관점에 대해서 19세기의 이제 다른 칼빈주의자들 중에서도 그린이나 댐리 같은 이제 장로교의 학자들도 동조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네, 뭐 그 여전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가 캘린더 데이 관점 가르쳤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네. 그러나 이런 이제 관점들 간에 이거는 도저히 받을 수 없으니까 교단을 떠나라 뭐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지는 않았다라는.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이제 들어오면서 창세기를 진화로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가 좀 생겨났고 점점 더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남장로교회 총회에서는 이런 유신 진화론이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선언하고, 네. 그런데 1969년에 PCUS 교단이 이런 이름의 교단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입장이 포기되고 유신 진화론이 이 이제 장로교 교단 안에 쑥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북장로교회 쪽에서는 이제 구프린스턴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레이천이라든지 셔퍼 같은 사람들이 캘린더 데이 말고 이렇게 날 시대 관점 이런 거를 이제 뭐 취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프레임워크 틀 관점이라는 것이 인기를 얻으면서 대두되기도 했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캘린더 데이 관점이 가장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관점이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위원회가 활동하기 직전에 1900년대 고 이제 후반부에 있었던 네, 상황을 보면 그 창조의 날들에 대한 관점 중에서 PC의 교단에서 가장 두드러진 관점은 24시간 관점, 네, 날 시대 관점, 프레임워크 그 관점, 유기적인 날 관점 이렇게 네 가지더라. 이렇게 이제 위원회는 파악을 했고요. 이제 기독교 재건주의 공동체, 이제 제가 정확히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24시간 관점, 이것만 이제 정통성의 잣대로 간주했다. 지금의 우리의 창조과학처럼 이제 그런 입장의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PCA 내에서 이제 사용되던 홈스쿨링 교재 커리큘럼은 다 젊은 지구론 기초로 하고 있었고 비문자적인 관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네. 이 무렵에도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창조과학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하고 비슷한데 24시간 관점에 대한 비판이나 의문은 창조교리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거 아니면 다 세속문화의 타협이다 이런 시각도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도 이 PC의 교단 안에 그린이라든지 댐리처럼
창조의 날들, 그 날들에 대해서 비문자적 접근을 하는 것이 성경의 영광과 권위를 이제 훼손한다고 우려하는 이들도 일단 많았고, 예. 그리고 또 지적 설계 운동이 또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과 과학이란 주제를 신학 논쟁의 전면으로 가져왔고, 네. 그러면서 캘린더 데이 그 관점 가지고 있는 사람, 특히 이제 24시간 하루 관점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약간의 갈등이 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네. 그리고 또 캘린더 데이가 아닌 비역일 관점의 지지자들이 클라인이나 후타트나 아이언스나 콜린즈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캘린더 데이 관점 지지자들이 잘 설명하지 못하는 어떤 중요한 해석학적인 통찰을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PCA 교단이 그 이제 초기에는 신학 교육을 이제 개혁 신학적인 교육을 철저하게 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신학교들이 잘 갖추어지면서 이제 이 창조에 대해서도 좀 더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게 됐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위원회는 우리가 창조론 논의를 할 때 이런 방향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제 방향을 좀 이렇게 넓게 설정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 네. 그 중에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는 창조의 날들의 성격이나 길이에 대해서 특정한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 융통성 있는, 그러니까 아주 넓은 해석이 가능하도록 두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PCA 교단의 창립자들은 창조의 날들에 대해서 비문자적인 관점을 가졌든지, 또는 이제 그 어떤 해석이라도 괜찮다는 관점을 가졌던지 간에 선한 양심으로 목사 임직 사역을 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런 관점들을 성경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네. 그래서 문자적이든 비문자적이든 타당하지 않다라고 간주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제명하거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웨스민스터 총회에서 엿새 동안에라고 이야기한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6날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게 이제 주된 의견으로, 주요한 입장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PCA 교단이 이 날들에 대한 해석을 더 넓히고 있다는 이들도 있고 좁히고 있다고 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PCA 교단은 창세기 1에서 3장의 역사성을 확언하고 진화론에 반대하기만 한다면, 네,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역사성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진화론에 반대하는 것. 이렇게만 한다면 이 창조의 날들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을 용인해왔다. 이게 이제 PC의 교단이 처했던 상황을 정리한 것이기도 하고, 그 앞으로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용어 정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걸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4가지 관점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캘린더 데이 인터프리테이션 관점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이제 우리가 그래도 조금 이제 친숙하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네, 문자적인 해석, 전통적인 해석이죠. 여전히 지금도 이게 제일 첫 번째 1순위 해석입니다. 역사적인 내러티브로 창세기 입장을 해석하고 역사성을 인정하고, 네. 네, 이 역일 해석 관점의 강점과 어떤 이제 약점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제 요 강의 자료가 공유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관점은 이제 이 Day Age Interpretation 관점, 날 시대도 해석 관점입니다. 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날들이 이제 6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24시간씩 하루 6일 해서 이렇게 월화수목금토금 6이 아니고, 이 하루가 아주 긴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억 년이 될 수 있는 긴 기간일 수도 있고, 또 그 기간들이 대체로는 순차적이긴 한데 완전히 이렇게 시퀀셜한 게 아니라 중첩되거나 포함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다. 네. 이제 이런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될 수도 있다는 그 시기가. 그리고 네 번째 날에 가서야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루의 주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성격은 규정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하여튼 이제 하루의 날을 긴 시대에 이렇게 대치시켜 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강점과 약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레임워크, 더 프레임워크 인터프리테이션 관점인데요. 틀 해석. 네. 요거는 되게 이제 재미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창조의 날들을 은유로 이해합니다. 은유. 창조된 순서대로 나열된 것이 아니고 주제별로 배열된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네, 창세기 1장은 영감된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 계시고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역사적 인물이고 창조의 날들도 여기서 창조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냥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날이다. 그러나 그게 메타포로 좀 쓰였다. 네. 그리고 그 날의 길이도 24시간 이렇게 특정하기는 좀 어렵고 비유적인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틀 해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거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각각 하늘과 뭐 바다와 땅 이런 이제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그 틀에서 살아가는 어떤 생물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넣었다. 이런 구조죠. 네. 그런 생각을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맥상으로 이제 문자적으로만 보면 사실 그런 해석을 딱 끌어내기가 쉽진 않은데 누군가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 딱 보다가 그냥 이렇게 탁 떠오른 것 같아요. 네, 여기에도 나름대로 강점이 있고 네, 약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 관점은 유기적인 날들 해석 관점인데요. 네. Analogical Days Interpretation이라고 해서 굉장히 또 창의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날, 이거는 뭐 그냥 날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인간 기준에서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날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주일은 우리 인간의 일주일보다는 기간이 훨씬 길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지만 우리랑 꼭 같다고 볼 수는 없겠다. 그리고 그 창조의 날들은 초자연적인 날들이다. 그리고 분명히 역사적인 것이고 또 연속적이긴 하지만 네, 이건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굉장히 이제 혁신적이면서도 상당히 이제 설득력이 있는 이제 말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완벽하진 않고 강점도 있고 네, 약점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중에 네, 그 전통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캘린더 데이 이제 해석이나 그쪽으로 좀 하려고 하고, 네. 그 이제 유신 진화론적인 설명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틀 해석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고 이제 노력하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이런 간헐적인 날 해석 관점, 간격 해석 날 관점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이 아주 일부에서 이야기되지만 이야기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걸 보면 이제 그 캐시의 교단이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그 어떤 관점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리지널 인텐트라고 했던 원래 의도, 웨스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만들었던 그 총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의도는 무엇일까? 요거는 이제 어디서부터 이게 생기냐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4장 1항에 보면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셨던 그런 이제 쭉 진술이 있는데요. 거기에 엿새 동안이라는 요 문구, 요거 때문에입니다. 성경에 이제 보면 그 창세기도 그 영어 성경에 이제 보면 다 in 6 days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in 6 days. 근데 웨스트민스터 그 문서 표준 문서를 만들 때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들은 in 6 days라고 그냥 쓰지 않고 in the space of 6 days라고 해서 이 the space of라는 거를 넣어놨어요. 굳이. 네. 이게 되게 좀 특이한 겁니다. 네. 그냥 성경에 창세기 펴서 보시면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데 웨스민스터 총회 신학자들 이걸 왜 넣었을까? 왜 넣었을까? 앞에서 이제 역사적인 고찰을 보면 그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진화론이 이렇게 과학계에서 막 대두되고 하면서 이제 그런 논쟁이 심했는데 웨스민스터 총회가 있을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 논쟁이 뭐 없었기 때문에요. 그게 크게 경론이 있다고는 이제 할 수가 없었죠. 이
그래서 이제 그 요 왜 엿새 동안에가 그러면 이게 기간으로는 엿새 동안에라고 할 때 이게 하루가 24시간이 말인가? 아니면 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그, 지금처럼 이제 진화론이 또 진화론의 영향도 있고 해서 심각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창조교를 중요하게 다루었고요. 그 총회에서 창조의 날들의 길이에 대해서 논할 때 지금처럼 이제 해석이 다양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날들의 길이에 대해서 24시간이다 이렇게 꼭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뭐 칼빈은 어거스틴이나 이런 그 네, 칼빈이 어거스틴의 순간적인 창조 관점을 반박하기 위해서 The Space of Six Days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이제 하던데요. 그 웨스민스터 총회에서는 그냥 요 표현을 써가지고 이게 24시간 하루다 뭐 이런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그 총회 기록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예, 캘린더 데이 관점을 이제 확언한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관점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루의 길이에 대해서는 어느 날은 1, 2, 3일은 좀 더 길다라든지 또는 안식일, 일곱째 날은 좀 다르다라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제 주의할 것은 24시간 하루 이렇게 이제 못 박은 것은 없고 조금 이제 다른 해석들이 가능한 이제 그런 여지를 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PCA 연구위원회에서도 어떻게 이제 갔냐면 네,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이제 일부, 이게 다수일 텐데, 다수는 이제 6일, 6 캘린더 데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하고, 일부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라고도 하고,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네, 요 정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걸 그냥 이제 허용하자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두었다. 해석의 여지를 좀 넓게 두었다. 그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문서의 좀 의도였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 의도를 이제 우리도 따라서 가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해석 관점들을 네 가지 대표적인 거를 이야기해서 총회에 이런 것들은 가장 허용될 수 있다. PCA 교단의 교리 체계에서 허용될 수 있다. 요 교리 체계라고 할 때 중요한 게 그거였죠. 창세기 1장의 역사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 네.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위원회는 창조에 대해서 다루는 이 주제가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는 중요한 주제이고, 이 문제를 이제 지혜롭게 다루어서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하며 인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되게 이제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요런 이제 보고서 요런 문구가 있어요. 개혁 신학 안에는 신학자들 간에 역사적으로 창조의 날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었고 PCA 교단의 시작부터 다양성을 허용해 왔으므로 총회는 어떤 관점이 이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내용대로 창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한 역사성을 받아들이는 한 수용 가능한 관점이라고 확언한다. 네. 창세기의 역사성을 이제 인정하고 그리고 진화론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해석들을 웬만한 해석들은 허용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쪽 교단의 입장입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부분 마무리하는 거. 첫 번째로는 이제 PCA 교단이 이렇게 창조에 대한 관점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위원회 특별연구회를 구성하고 2년 동안 연구 수행하게 하고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교단 차원의 입장을 정리한 이 전체 과정이 굉장히 이제 돋보였습니다.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역사적 고찰을 굉장히 이제 치밀하게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교단이 갈 수 있는 해석 관점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위원회가 치밀하게 이 작업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가지 해석 관점이 가능했다라는 거 그리고 네 오리지널 인텐트라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이제 원래 의도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해석의 경계선을 이렇게 조금 이제 넓게 잡아놓은 거 이게 이제 되게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작업을 PCA 교단이 처음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OPC 교단도 이 작업을 또 했고요. 이 PCA 교단의 이 작업이냐 아니면 이제 OPC 교단의 이런 작업한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좀 보수적인 교단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뭐 창조과학회 쪽, 약간 이쪽에 좀 극단적인 쪽, 그리고 저 과학과 신학의 대화하는 저 유신진화론 쪽에 좀 극단적인 저쪽,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신랄하게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는데, 이제 좀 이 교단이 보여주는 것처럼 뭔가 좀 평화롭게 어떤 제3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 네, 그런 거를 이제 에, 좀 통찰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